유럽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수년간 원인도 모른 채 고통받던 한 프랑스인이 우연히 만난 한국인의 이야기를 듣고 다음 날 바로 한국행 비행기를 끊었다고 하는데요.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아야 했던 이 프랑스 청년의 가슴 아픈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아, 잠시만요. 그 전에 3초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로 사연자를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루카스입니다. 파리에서 온 26살입니다. 제 이야기는 조금 특별해요. 한국에게 진심으로 감사함을 전하고 싶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한국 정말 고마워요. 저는 파리의 작은 화실에서 현대 예술을 공부하던 평범한 유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제 머리카락이 하나둘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하고 넘겼죠.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제 얼굴이 낯설어졌어요. 머리카락이 빠진 자리가 점점 넓어지더라고요. 제 나이 또래들은 멋진 머리로 데이트를 즐기는데 저는 모자를 쓰고 다녔습니다. 파리의 유명한 모자 가게들을 전부 돌았죠. 베레모, 페도라, 야구 모자까지. 저는 온갖 모자 수집가가 돼버렸어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달라졌습니다. 특히 중국인 친구들이 그랬죠. 왕지민은 제 가장 친한 친구였는데 어느 날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루카스, 넌 정말 마흔처럼 보여. 대머리는 노화를 10년은 앞당기는 것 같아. 그땐 웃으며 넘겼지만 그 말은 가시처럼 제 마음에 박혔죠. 리멍슈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친구야, 그냥 받아들여. 인생엔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있거든. 그들의 말은 날카로웠어요. 파리의 추운 겨울바람처럼 제 마음을 시렸습니다. 점점 친구들 만나는 자리도 피하게 됐죠. 밝은 조명 아래 서기가 두려웠어요. 제 대머리가 더 도드라져 보일까 봐요. 일주일마다 다른 병원을 찾아다녔습니다. 파리에서 유명하다는 피부과들은 다 가봤죠. 호르몬 문제일 겁니다.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의사들은 제게 다양한 이유를 댔습니다. 하지만 해결책은 없었어요. 비싼 샴푸, 비타민제, 심지어 민간요법으로 알려진 각종 약초차까지 먹어봤습니다. 결과는 같았죠. 제 머리카락은 계속 빠졌고 제 자존감도 함께 떨어졌어요. 어느 날 밤 샤워를 하다가 울었습니다. 배수구에 가득 찬 머리카락을 보면서요. 26살에 이렇게 늙어 보일 줄은 몰랐어요. 꿈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술로 세상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싶었는데 거울 속 제 모습조차 아름답게 볼 수 없었거든요. 난 정말 끝난 걸까? 매일 밤 이 질문만 되뇌었습니다. 파리의 밤은 아름답지만 제겐 그저 어둠이었죠. 희망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7년 동안 30곳이 넘는 병원을 다녔지만 그 누구도 제게 진짜 답을 주지 못했어요. 저는 서서히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 도서관에서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학교 도서관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입니다. 조용하고 고요해서 제 대머리를 신경 쓰는 사람도 없었죠. 그날도 평소처럼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과제 때문에 책을 찾고 있었는데 모자를 깊이 눌러 쓴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누군가 물어봤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동양인 학생이 서 있었죠. 저보다 조금 키가 작고 안경을 쓴 남자였습니다. 저는 박진수예요. 생명과학과 석사과정입니다. 처음에는 경계심이 들었지만 이내 진수는 옆자리에 앉으며 제 고민을 알고 있는 듯한 말을 건넸어요. 혹시 탈모 때문에 고민하시는 건가요? 저는 움찔했습니다. 모자로 가려도 다 보이는구나 싶었죠. 죄송합니다. 너무 무례했네요. 하지만 혹시 진수는 이어서 놀라운 말을 했어요. 저도 2년 전에 같은 고민을 했었거든요.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외모 콤플렉스 때문에 우울증까지 왔었죠. 그는 자신의 머리를 가리키며 웃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나았지만요.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급하게 물었죠. 진수의 머리카락은 풍성해 보였거든요. 한국에서 치료받았어요. 프랑스랑은 의료 시스템이 좀 다릅니다. 진수는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에서는 탈모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맞춤 치료를 한다는 거였죠. 성분 좋은 약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심리적 문제까지 전문가들이 관리해 준다는 거예요. 진짜요? 제가 반신반의하며 물었어요.
그때까지 너무 많이 실망했거든요. 하지만 진수의 확신 있는 태도가 저를 움직였습니다. 저는 서울의 최유진 선생님께 치료받았어요. 정말 실력 있으신 분입니다. 진수는 휴대폰을 꺼내더니 병원 정보를 검색해줬어요. 보세요. 이 병원은 탈모 전문입니다. 최신 장비도 갖추고 있고 외국인 환자도 많이 받아요. 화면에는 깔끔한 병원 시설이 보였어요. 프랑스 병원들과는 분위기가 달랐죠. 하지만 한국까지 가는 게 제가 망설이자 진수가 말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방학 때 한 달 동안 치료받고 이후엔 약으로만 관리했어요. 한국 의료는 정말 다릅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오래전에 꺼졌던 희망의 불빛이 다시 켜졌어요. 진수가 찾아준 병원 정보를 받아 적으면서 생각했죠.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다. 한국에서 안 되면 진짜 포기하자. 그날 밤 저는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일주일 후 출발하는 표였어요. 마음이 두근거렸죠. 두려움과 기대가 섞인 기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파리의 에펠탑이 빛나고 있었어요. 내일 아침이면 새로운 여행이 시작될 거예요.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에서 저는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까요? 일주일 후 저는 인천공항에 발을 디디고 있었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이었죠. 파리에서 출발할 때는 3월의 봄이었는데 한국은 아직 쌀쌀했어요.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제가 가장 놀란 건 질서정연함이었습니다. 모든 안내판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길 찾기도 쉬웠죠. 자동 입국 심사대를 지나는데 순식간이었어요. 프랑스에서는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게 일상인데 여기서는 모든 게 빠르고 체계적이었습니다. 짐을 찾고 나니 공항철도 안내를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모든 노선이 컬러로 표시되어 있어서 한글을 몰라도 이해하기 쉬웠죠. 열차에 탑승하니 시간표가 분 단위로 정확했어요. 프랑스에서는 열차가 15분 정도 늦는 건 기본인데 여기서는 초 단위까지 정확했죠. 깨끗한 열차 내부와 조용히 대화하는 승객들의 모습도 인상 깊었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이렇게 대단한 곳이었다니. 서울에 도착하니 도시의 규모에 놀랐어요. 높은 빌딩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었고 그 사이로 정리된 거리들이 펼쳐져 있었죠. 가로수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심어져 있고 전선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파리의 낭만적인 거리와는 다른 깔끔함이었어요. 숙소에 짐을 풀고 나서 바로 병원 예약을 확인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약할 때도 영어 서비스가 잘 되어 있어서 편리했어요. 진수가 추천해준 대로 최유진 선생님의 진료를 예약했죠. 다음 날 오전에 첫 진료가 잡혔습니다. 저녁에 호텔 근처를 산책하며 놀란 점들이 많았어요.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여성들이 혼자 걸어 다녔습니다. 편의점들은 24시간 운영되고 있었죠. 작은 마트에서 간단한 물건을 사는데 계산원이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그 예의 바름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한국어를 하나도 모르는 저에게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려 했어요. 지하철역에서 노선을 찾지 못해 헤맬 때 한 젊은이가 스마트폰 번역기로 도와줬죠. 강남역으로 가세요? 번역기가 말하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열차에 함께 타서 도착 알림을 해주기까지 했습니다. 버스 시스템도 놀라웠어요. 앱에서 실시간으로 버스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죠. 파리에서는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택시는 깨끗하고 현대식이었어요. 운전기사들도 예의가 바른 편이었죠. 몸짓과 간단한 영어로 소통했습니다. 첫날 밤 창문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일이면 진짜 치료가 시작되는구나. 긴장과 기대가 섞였습니다. 이 낯선 나라에서 과연 제 인생이 바뀔 수 있을까요? 손에 잡히는 듯한 희망과 여전한 불안 사이에서 저는 첫 번째 밤을 맞이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진짜 도전이 내일 아침에 시작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이른 시간에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진수가 추천해준 탈모 전문 병원은 강남에 있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 길, 출근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빨랐고 모두가 정해진 방향으로 움직였죠. 파리의 느긋한 분위기와는 다른 활기찬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병원 건물에 도착하니 현대적인 외관이 눈에 들어왔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깨끗하고 밝은 인테리어가 저를 맞았죠. 접수 데스크 직원은 간단한 영어로 안내해줬습니다. 온라인 예약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빠르게 체크인할 수 있었어요. 루카스님, 최유진 원장님이 곧 맞아주실 거예요.
직원이 알려주자 제 이름을 정확하게 발음하는 것에 놀랐습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주변을 둘러봤어요. 환자들의 표정은 어둡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치료에 대한 기대감이 느껴졌죠. 15분 후 저는 진찰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최유진 원장님은 30대 중반 정도로 보였어요. 단정한 흰 가운을 입고 계셨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유창한 영어로 인사를 건네셨죠. 반갑습니다. 파리에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우선 상세한 검사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프랑스인인 제가 이해할 수 있게 번역기도 돌려서 설명해 주셨어요. 원장님의 세심한 배려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된 탈모 진단을 받았어요. 두피 카메라로 모낭 상태를 확인하고 혈액 검사도 했죠. 프랑스에서는 한 번도 이런 정밀한 검사를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30분 동안 진행된 검사 내내 원장님은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어요. 루카스님은 남성형 탈모입니다. 이건 주로 유전적 요인으로 발생하고 여드름 치료와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원장님의 말씀에 저는 놀랐어요. 프랑스 의사들은 항상 여드름 치료 때문이라고 했었거든요. 아직 진행이 많이 되지 않았어요.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최유진 원장님의 확신 있는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들어보는 위안의 말이었죠. 치료 계획을 설명해 주셨어요. 피나스테리드라는 약물 복용과 두피에 직접 주입하는 성장인자 주사, 그리고 저강도 레이저 치료를 병행한다고 했습니다. 최소 6개월은 지켜봐야 합니다. 인내심이 필요해요. 그날 오후 첫 번째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약 복용은 간단했지만 주사 치료는 처음에 무서웠어요. 하지만 전문 의료진의 숙련된 처치로 통증은 거의 없었죠. 레이저 치료는 미래적인 느낌이었습니다. 이 정도 두피 상태라면 3개월 정도 후에 작은 변화가 느껴질 거예요. 치료 후 두피 관리 방법까지 상세히 알려주셨습니다. 프랑스 병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체계적인 접근이었어요. 병원을 나서며 처음으로 진짜 희망을 느꼈습니다. 제 탈모가 치료할 수 있는 것이란 확신이 생겼죠.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하며 치료를 받기로 했어요. 서울 거리를 걸으며 저는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낯선 도시였는데 오늘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있는 곳으로 느껴졌죠. 치료의 시작, 그리고 희망의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치료는 조금씩 변화를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머리카락이 눈에 띄게 자라지는 않았지만 두피가 조금 더 건강해진 느낌이 들었죠. 그런데 점점 비자 문제가 걱정스러워졌습니다. 관광비자로는 길어야 석 달만 머물 수 있었거든요. 원장님, 프랑스로 돌아가야 하는데 치료를 계속할 수 있을까요? 치료 진료 중에 물어봤어요. 최유진 원장님은 이런 경우도 겪어보셨는지 시간을 내어 자세히 상담해 주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에서 치료 기반을 잡아놨으니 프랑스에서도 지속할 수 있어요. 원장님은 제가 가져갈 약들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피나스테리드는 6개월분, 두피에 바르는 미녹시딜도 준비해 주셨죠. 이 영문 진단서와 치료 기록을 프랑스 의사에게 보여주세요. 저강도 레이저 치료는 어떻게 할지도 걱정했는데 원장님이 홈케어용 레이저 기기를 추천해 주셨어요. 매일 꾸준히 사용하시면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날 오후 마지막 주사 치료를 받으며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돌아가도 계속 치료할 수 있다. 진짜 치료법을 가진다는 희망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어요. 프랑스로 돌아가는 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치료 마지막 주, 저는 가끔 병원 근처 북카페를 방문했어요. 커피 한 잔 마시며 책을 읽는 시간이 좋았죠. 그곳에서 윤지윤이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카페 주인이셨어요. 처음에는 서툰 몸짓과 간단한 영어로 소통했죠. 커피, 아메리카노. 그렇게 묻더니 정말 맛있는 커피를 내어주셨어요. 이틀째 방문했을 때는 어제도 보셨죠? 라며 미소 지어주셨습니다. 제가 한국어가 서툰 걸 알아채신 지윤 씨는 제 주문을 예상해 주셨어요. 제가 카페에서 읽는 책을 보시고는 미술책이네요. 라며 번역 앱으로 이야기를 나누셨죠. 한국 미술 서적도 추천해 주셨어요. 지윤 씨의 따뜻한 배려에 제 마음도 열렸습니다. 치료를 마치고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자 아쉽네요. 하지만 다시 건강해지셔서 오시겠죠? 라고 말씀하셨어요. 꼭 다시 올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제 어색한 한국말에도 지윤 씨는 환하게 웃어주셨죠.
한국 사람들의 진심 어린 친절함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며 생각했어요. 이곳에서 보낸 시간들이 단순히 치료만을 위한 게 아니었다는 걸요. 한국의 체계적인 의료 시스템, 사람들의 친절함, 그리고 지윤 씨 같은 따뜻한 만남들이 제 마음속에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프랑스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잠시 파리로 돌아가는 거였죠. 머릿속에는 이미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북카페 방문 날, 지윤 씨는 특별히 준비한 작별 선물을 주셨어요. 한국 전통 차 세트였죠. 파리에서도 마시면서 한국을 기억해요. 패키지에는 타협차, 유자차, 그리고 제가 좋아하던 곡물 라떼도 있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꼭 보답하고 싶어요. 제가 말하자 지윤 씨는 손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건강해지는 것이 가장 큰 보답이에요. 카페 다른 손님들도 제가 프랑스인임을 알고는 따뜻하게 배웅해 주셨죠. 거리를 걸으며 서울의 변화를 다시 느꼈어요. 처음 왔을 때는 낯선 곳이었는데 이제는 익숙해진 풍경들이 있었습니다. 편의점 아저씨, 지하철 역무원, 단골 김밥집 주인. 모두가 진심으로 제게 인사해 주셨어요. 마지막 시술 상담에서 최유진 원장님도 작별 인사를 건네셨어요. 다음에 오실 때는 더 좋은 상태로 만나겠어요. 그 말씀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지 의례적인 인사가 아니었죠.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리무진 버스 안에서 한국에서의 경험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의료 서비스, 밤늦은 시간에도 안전한 거리, 스마트폰 하나로 해결되는 결제와 택시 호출,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들이요. 공항에 도착해서도 마지막까지 효율적인 서비스를 경험했어요. 체크인 카운터 직원은 제 영문 의료 진단서를 보고는 추가 약품 반입에 대해 친절히 안내해 주셨죠. 치료 마치고 오실 때 다시 봬요. 기내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아름다웠습니다. 반짝이는 빌딩들 사이로 작은 북카페가 어딘가에 있겠죠. 그곳에서 지윤 씨가 누군가에게 커피를 내어주고 있을 거예요. 제 가슴에는 감사함이 가득했어요. 14시간의 비행 동안 저는 한국에서 받은 것들을 되새겼습니다. 단순히 탈모 치료만이 아니었어요. 스스로를 믿을 수 있는 용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세상에는 여전히 따뜻한 사람들이 많다는 깨달음까지요.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전히 머리카락은 완전히 나지 않았지만 제 눈빛은 달라져 있었어요. 제 가방에는 치료약과 함께 지윤 씨의 차 세트가 있었고 마음속에는 언젠가 다시 돌아갈 한국의 모습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의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알고 있었죠. 제가 찾고 있던 건 단지 머리카락이 아니라 저를 다시 사랑할 수 있는 힘이었다는 걸요. 프랑스로 돌아온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모자 없이 거리를 걷는 건 여전히 어색했지만 예전보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매일 아침 한국에서 받은 약을 복용하고 밤에는 레이저 기기로 꼼꼼히 관리했습니다. 지윤 씨가 준 유자차는 파리의 쌀쌀한 겨울밤을 따뜻하게 해주었죠. 최유진 원장님이 말씀하신 변화가 정말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머리카락이 조금씩 다시 나기 시작했고 매일 거울을 보며 작은 성장을 확인하는 게 즐거워졌습니다. 솜털 같던 머리카락이 점점 굵어지고 있었죠. 학교에서도 변화를 느꼈어요. 몸짓과 표정만으로도 제 달라진 모습을 사람들이 알아차렸습니다. 루카스, 요즘 밝아 보이네. 친구들이 말했죠. 왕즈민과 리멍슈도 예전처럼 농담하지 않았어요. 한국 생활의 영향은 제 일상에도 스며들었습니다. 시간 약속을 정확히 지키기 시작했고 도서관에서도 조용히 공부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어느 날은 파리 지하철에서 넘어진 노인을 부축해드리기도 했죠. 한국에서 본 사람들의 배려심이 제게도 전해진 것 같았어요. 6개월 후 거울 속 제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아직 완전하지 않았지만 확실히 개선되었어요. 무엇보다 제 눈에서 자신감이 빛나고 있었죠. 수업 과제에도 다시 열정을 쏟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저는 한국식 김밥을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파리에서 재료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 만들어 봤죠. 친구들을 초대해 함께 나누며 한국에서의 경험담을 들려주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나라였어. 제 이야기에 모두가 감탄했어요. 지윤 씨와는 가끔 이메일을 주고받았습니다. 제 변화 과정을 공유하면 항상 응원의 메시지가 돌아왔어요. 꼭 다시 오세요.
북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멀리 있어도 따뜻함이 전해져 왔습니다. 1년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머리카락도 예전보다 많이 자랐고, 더 중요한 건 제 내면의 변화였습니다. 한국에서 겪은 경험들이 저를 성장시켰죠. 이제는 어려움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지금도 가끔 지윤 씨가 준 차 세트를 꺼내 마십니다. 그때마다 한국의 추억이 떠오르죠. 서울의 거리, 친절한 사람들, 그리고 제게 희망을 준 최유진 원장님. 모든 것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다시 한국에 가는 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치료가 아닌 여행으로요. 그곳에서 제가 얻은 건 단지 머리카락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시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바뀌었어요. 친절과 배려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리고 희망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파리의 저녁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해요. 저 멀리 한국에서 시작된 변화가 여전히 제 안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걸요.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진짜 아름다움은 겉모습이 아니라 자신을 받아주고 돌봐주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이것으로 제 이야기를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한국의 의료기술은 세계가 다 알만한데 유럽에서는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웠지만 다행히 한국인 학생을 만나서 인생의 변환점을 맞이할 수 있었네요. 오늘의 사연도 여러분에게 따뜻함이 가득하셨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루카스에게 보내는 따뜻한 댓글이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늘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